여러분, 올해 제 나이가 105입니다. 100년하고도 5해를 이 땅에서 걸어왔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제 얼굴도 아니고 제 흰머리도 아닙니다. 바로 제 두 다리입니다. 저는 지금도 지팡이 없이 걷습니다. 아침이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손수 밥상을 차려 먹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묻습니다. 105이신데 어찌 그리 정정하시냐고요. 무슨 비싼 약이라도 드시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약이라니요. 저는 그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남보다 조금 일찍 알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오랜 이웃 중에 오상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젊은 분이었지요. 그분은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달걀을 2개씩 삶아 드셨으니까요. 만날 때마다 제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형님, 나는 이 달걀 덕분에 100살까지 끄떡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찌 되셨는지 아십니까?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집 안거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평평한 방바닥에서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두 발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그토록 정성껏 달걀을 챙겨 드셨는데도 말입니다. 다리의 힘이 어느새 물처럼 빠져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드시지만 정작 우리 몸이 나이 들며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르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그 힘이 고스란히 몸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똑같은 것을 먹어도 그 절반은 몸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분명 잘 챙겨 드셔도 근육은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러다 어느 날 그 무서운 넘어짐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들어 넘어져 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단지 뼈 하나가 부러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날로 자리에 눕게 되고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저는 평생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넘어지고 난 뒤의 치료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입에 넣느냐로 지어집니다. 오늘 저는 105해를 살며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달걀 하나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우리 근육을 지켜주는 5가지 음식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동네 시장과 가게에서 몇 분이면 살 수 있는 아주 흔하고 정겨운 것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장 내일 아침 밥상의 풍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다리의 힘이 서서히 돌아와 넘어질 걱정 없이 손주들과 웃으며 걸어 다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특히 5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이 사람이 100년을 살며 만난 것 중에 가장 놀랍습니다. 부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부디 눌러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5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꼭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째서 나이가 들면 그토록 잘 챙겨 먹는데도 근육이 자꾸만 빠져나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 채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을 떠받치는 기둥과 대들보가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팔다리의 살만이 아닙니다. 뱃속의 장기도 피부도 우리 몸을 병으로부터 지켜주는 힘까지 이 모두가 근육과 같은 재료로 지어집니다. 그 재료의 이름을 요즘 사람들은 단백질이라 부르지요. 그러니 이 재료가 부족해지면 기둥이 성긴 집처럼 작은 바람에도 온몸이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무서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근감소증학회의 자료를 보면 65이 넘은 어르신 5분 가운데 한 분은 이미 근육이 병처럼 빠지는 상태에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그 수가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이미 그 길목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참으로 야속한 변화가 2가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야속함은 이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고기 한 점, 콩 한 술을 먹으면 우리 몸이 그것을 남김없이 쪽쪽 빨아들였습니다. 그런데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이 빨아들이는 힘이 고장난 스펀지처럼 뚝 떨어집니다. 똑같이 100만큼을 애써 먹어도 정작 몸이 가져다 쓰는 것은 절반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안타깝게도 내 몸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음식을 잘게 부수는 뱃속의 힘이 약해지고 그것을 녹여내는 기운도 게을러지며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뱃속의 결마저 닳아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실제로 몸에 남는 것은 반 토막이 나 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야속한 2번째 벽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자체가 고집불통이 됩니다. 젊은 사람의 근육은 재료가 조금만 들어와도 옳거니 어서 근육을 짓자 하며 곧바로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런데 나이든 근육은 똑같은 재료를 줘도 엉덩이가 무거워서 좀처럼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즘 학자들은 근육을 켜는 스위치라고 설명합니다. 젊은 근육은 재료가 조금만 들어와도 스위치가 탁 켜집니다. 그런데 나이 든 근육은 그 스위치가 뻑뻑합니다. 한 번에 어느 정도 이상의 재료가 몰려 들어와야 겨우 켜집니다. 유럽의 한 임상영양학회에서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보다 오히려 단백질을 더 넉넉히 한 끼에 몰아서 드셔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재료를 밀어 넣어줘야 겨우 비슷한 만큼의 근육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빨아들이는 힘도 약해지고 어렵게 빨아들여도 근육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든 우리는 근육을 지키는 데에 2중 3중의 고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나는 남들만큼 먹으니 괜찮다 하고 계시면 근육은 소리 없이 새어나갑니다. 그렇게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거울을 봐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젠병 뚜껑이 안 열리고 반찬통 뚜껑을 여는데 쩔쩔매게 됩니다. 계단이 마치 높은 산처럼 버거워지고 설거지 잠깐 하는 것에도 허리가 아파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져 건널목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다 건너지 못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찾아옵니다. 바로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돌부리도 없는 평평한 방바닥에서 아주 얕은 문턱에서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이웃 오상근님이 바로 그러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굳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겁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희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빠져나간 근육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아흔이 넘어서도 근육을 되찾은 분들을 저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입니다. 아직 조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의 밥상에 올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겨운 콩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두유, 유부 이름만 들어도 어릴 적 어머니의 밥상이 떠오르는 음식들이지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콩을 두고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렀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고기 한 점 구하기 어렵던 시절에도 우리 민족의 뼈와 살을 지어준 것이 바로 이 콩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요즘 일주일에 두부와 된장을 몇 번이나 드시는지요? 혹시 서양 음식에 밀려 콩을 멀리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장바구니에 두부 한 모를 담으셔야 합니다. 어째서 콩이 그토록 우리 근육에 좋은지 이 사람이 찬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콩은 흔히 풀에서 나는 것이니 힘이 없겠지 하고 보기 쉽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콩의 단백질은 그 품질이 고기에 견주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귀한 재료들을 콩은 아주 훌륭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든 근육의 뻑뻑한 스위치를 켜는데 꼭 필요한 재료가 콩 안에 넉넉히 들어 있습니다. 고기를 씹기 힘든 어르신이라도 콩만 잘 드시면 근육의 재료를 넉넉히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이것이 제가 콩을 특별히 아끼는 까닭인데 콩의 단백질은 아주 천천히 은근하게 몸에 스며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나이든 근육을 채우려면 재료가 몸속에 오래 머물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양동이에 물 붓는 일에 비유하곤 합니다. 수도 꼭지를 확 틀었다가 금세 잠가버리면 물은 콸콸 쏟아지다 이내 끊겨 양동이가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줄기가 가늘더라도 쫄쫄쫄 오래도록 흘러 들어가면 어느새 양동이는 가득 차게 되지요. 콩이 바로 그 가늘고 긴 물줄기입니다. 먹고 난 뒤 여러 시간에 걸쳐 조금씩 근육의 재료를 흘려보내줍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끼니와 끼니 사이에도 우리 근육이 굶주리지 않게 지켜주는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셋째, 콩에는 우리 뼈를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여인들은 뼈에서 칼슘이 숭숭 빠져나가 뼈가 마치 구멍 뚫린 수세미처럼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렇게 뼈가 약해지면 길에서 살짝 미끄러지기만 해도 허리뼈가 주저앉고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콩 속에 든 성분이 바로 이 빠져나가는 칼슘을 붙들어 뼈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근육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뼈까지 함께 지켜주니 넘어짐이 무서운 우리에게 이보다 든든한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진말수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올해 76이 되셨지요. 이분은 평생 고기와 생선만 드시고 콩이라면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두부는 아무 맛도 없어 씹는 재미가 없고 청국장은 냄새가 고약해 싫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분의 뼈가 어찌나 약해져 있던지 젊은 사람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살짝만 엉덩방아를 덧쳐도 뼈가 산산조각 날 지경이었지요. 저는 이분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진말수님, 두부가 싫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달걀 요리를 하실 때 냄새가 덜한 청국장 가루나 콩가루를 한술 듬뿍 섞으십시오. 달걀의 고소함이 콩 냄새를 싹 잡아주니까요. 그리고 저녁에는 심심하게 끓인 된장찌개에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으시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콩이 싫다는 분도 좋아할 만한 것을 하나 알려드렸지요. 두유 한 잔에 바나나를 썰어 넣고 곱게 갈아낸 달콤한 두유 바나나 음료였습니다. 그 정도라면 맛있게 먹어볼 수 있겠네. 진말순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부서지던 뼈가 무너져 내리기를 멈추고 오히려 조금씩 다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뼈는 그저 깎여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깎임을 멈춰 세운 것을 넘어 도로 채워 넣었다니 이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진말순님은 표정부터 환해지셨습니다. 요새는 아침마다 뱃속이 아주 시원해. 예전엔 며칠에 한 번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는데 말이야. 게다가 거울을 보면 얼굴에 윤기가 도는 것 같아. 함께 오신 따님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넘어져 뼈가 부러질까 밤낮 걱정이었는데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 고마운 콩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몇 가지만 일러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이나 나토처럼 발효된 콩은 뱃속을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균이 가득한 보물 창고입니다. 작은 한 팩만 드셔도 근육의 재료와 뼈를 지키는 성분을 넉넉히 얻으실 수 있지요. 두부는 그야말로 천의 얼굴을 가진 음식이라 찌개에 넣어도 좋고 부쳐 먹어도 좋고 부드러운 연두부에 간장 양념을 얹어 그냥 떠먹어도 좋습니다. 이가 약해 씹기 힘든 분께는 두유가 으뜸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목 넘김도 부드러우니까요.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아무리 몸에 좋아도 하루 종일 콩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토 한 팩에 두부 반 모, 두유 한 잔 정도면 그날 필요한 몫은 넉넉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한 법이니까요.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물론 조심하셔야 하고요. 콩에 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는 콩은 은근하게 오래 스며들어 우리 근육을 지키고 빠져나가는 칼슘을 붙들어 뼈까지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콩으로 만든 반찬 하나를 밥상에 올려보십시오.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다리를 짓는 첫 번째 재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권해드릴 음식은 어느 댁 부엌 찬장에나 하나쯤 있는 아주 소박한 것입니다. 바로 잔멸치, 그 자그마한 마른 멸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조그마한 것을 두고 그저 국물이나 내고 버리는 것, 밑반찬으로나 볶아 먹는 하찮은 것이라 여기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작은 멸치를 두 번째 자리에 올린 데에는 아주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앞서 콩이 우리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붙들어준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잔멸치는 아예 그 칼슘을 통째로 우리 몸에 부어주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잔멸치는 뼈로, 머리로, 통째로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생선을 먹을 때는 살만 발라먹고 뼈는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멸치는 그 몸통과 뼈와 머리를 고스란히 다 먹게 됩니다. 바로 그 뼈 속에 우리의 무너지는 뼈를 다시 세워줄 칼슘이 그득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뼈가 부석부석해지는 것이 넘어짐의 가장 큰 화근입니다. 이 칼슘을 이토록 손쉽게 그것도 통째로 얻을 수 있는 음식은 흔치 않습니다. 둘째, 잔멸치는 그 자체가 훌륭한 근육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몸뚱이가 온통 단백질로 꽉 차 있으니까요. 게다가
부드럽게 볶거나 물에 살짝 불리면 이가 약한 어르신도 어렵지 않게 씹어 드실 수 있습니다. 뼈를 채워주는 칼슘과 근육을 짓는 재료가 이 작은 것 안에 함께 들어있으니 뼈와 근육을 한꺼번에 지켜주는 셈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듯 뼈만 튼튼하고 근육이 없어도 넘어지고 근육만 있고 뼈가 약해도 부러집니다. 이 둘은 늘 함께 가야 하는데 잔멸치가 바로 그 둘을 한 번에 채워줍니다. 셋째, 이 작은 멸치에는 바다가 준 귀한 기름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핏줄을 맑게 하고 머리를 밝게 지켜주는 고마운 것이지요. 뒤에 다섯 번째 음식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바다의 기름기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잔멸치는 작지만 그 안에 근육과 뼈와 핏줄까지 돌보는 지혜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에 사시는 하병직 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9이시지요. 이분은 홀로 지내신 지 오래되어 끼니라고는 늘 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먹는데 뭘 차려 먹나 그저 배만 채우면 되지 하시며 반찬 하나 제대로 해 드시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뼈가 어찌나 약해졌던지 어느 날 방문 문턱을 넘다 살짝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손목뼈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분께 대단한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새 반찬 차리기가 번거로우시면 잔멸치라도 한 봉지 사두십시오. 기름 두르지 말고 마른 팬에 살살 볶다가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깨 조금만 뿌리면 됩니다. 그걸 밥에 얹어 드시고 국물 낼 때도 몇 마리 넣어 함께 드십시오. 참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병직님은 그 정도야 나도 하겠다 하시며 그날부터 밥상에 잔멸치를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밑반찬으로만 드시다가 나중에는 견과류를 조금 섞어보기도 하고 두부를 부칠 때 곁들이기도 하셨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손목의 금도 아물고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단단해지셨습니다. 예전엔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요새는 발바닥이 땅을 꽉 붙드는 느낌이야.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자, 이 잔멸치를 드실 때 몇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짠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멸치는 그 자체로 짭짤한 것이라 여기에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더하면 오히려 몸에 짐이 됩니다. 볶으실 때는 간을 아주 심심하게 하시고 짠맛이 걱정되면 뜨거운 물에 잠깐 헹구었다가 볶으셔도 좋습니다. 둘째, 마른 팬에 약한 불로 볶으셔야 합니다. 기름을 많이 두르고 센 불에 볶으면 그 귀한 것들이 상하기 쉬우니까요. 셋째, 견과류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호두나 아몬드를 잘게 부수어 함께 볶으면 고소한 맛도 살고 기력을 돋우는 좋은 기름기까지 더해집니다. 이가 불편하신 분은 잔멸치를 물이나 우유에 잠시 불렸다가 부드럽게 드시면 됩니다. 잔멸치에 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 실은 뼈를 통째로 채워주고 근육의 재료까지 얹어주는 바다의 보물입니다. 큰 생선 한 마리 못지않은 이 작은 것을 부디 찬장 구석에 묵혀두지 마시고 날마다 밥상 위로 불러내십시오.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다리를 짓는 두 번째 재료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음식은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릭 요구르트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게에 가면 유제품을 파는 자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흔히 먹는 묽은 요구르트와 달리 크림치즈처럼 되직하고 꾸덕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유난스러운 음식 아니냐 하고 생각하셨는지요? 그렇다면 큰 오해입니다.
이 부드러운 것 안에는 나이든 우리 근육을 밤새도록 지켜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과 보통 요구르트가 무엇이 다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릭 요구르트는 보통 요구르트에서 묽은 물기를 꾹 짜내고 남은 아주 알찬 알맹이입니다. 물기가 빠진 만큼 영양이 꽉꽉 농축되어 있지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드셔도 근육의 재료가 보통 요구르트의 2배가 넘게 들어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 밥 한 공기 비우기도 힘든 어르신이라도 좋습니다. 그저 숟가락으로 몇 번 떠먹기만 해도 근육의 재료가 쑥쑥 들어오니 이보다 고마운 것이 없습니다. 첫째, 좋은 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은 양으로도 근육의 재료를 넉넉히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이 먹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릭 요구르트는 작은 그릇 하나로도 든든하니 소식하시는 어르신께 참으로 알맞은 음식이지요. 둘째, 좋은 점이 제가 이것을 특별히 아끼는 가장 큰 까닭입니다. 이 안에 든 단백질은 아주 신기한 재주를 부립니다. 앞서 나이든 근육에는 스위치를 켜는 재료가 한꺼번에 어느 정도 이상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릭 요구르트에는 바로 그 스위치를 켜는 재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입으로 들어가 뱃속에 이르면 몽글몽글 젤리처럼 뭉쳐서는 아주 느긋하게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한 번 드시면 무려 7, 8시간 동안이나 근육의 재료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줍니다. 앞서 콩이 쫄쫄쫄 흐르는 가는 물줄기라면 이 그릭 요구르트는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타오르는 온돌방의 군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육이 언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잠든 밤 사이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몸은 재료가 부족해지면 제 근육을 헐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이 그릭 요구르트를 조금 드시고 누워보십시오. 그 군불 같은 단백질이 밤새 은은하게 재료를 데워주어 근육이 헐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는 동안에도 근육을 지켜주니 참으로 기특하지 않습니까? 셋째, 좋은 점은 뼈를 위한 칼슘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뼈를 지으려면 칼슘이라는 시멘트와 단백질이라는 철근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릭 요구르트에는 그 둘이 마치 짝꿍처럼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뼈와 근육을 한 숟가락으로 동시에 채워주는 일석이조의 음식인 셈이지요. 넷째, 좋은 점은 뱃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살아있는 좋은 균이 가득하여 뱃속에 나쁜 균을 몰아내고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나이가 들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이 그릭 요구르트가 그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뱃속이 편안해지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법이지요. 마산에 사시는 표순덕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4이시지요. 이분은 근육도 빠지고 뼈도 약해져 손에 힘이 없어 물병 뚜껑 하나 여는 것도 버거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넘어질까 무섭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였지요. 요새는 집안 거실을 걷다가도 내 발에 내가 걸려 비틀거리니 아예 나갈 엄두가 안 나. 그래서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 더 못 움직이는 그런 딱한 처지에 빠져 계셨습니다. 이분의 아침 밥상을 살펴보니 식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우유는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고 요구르트는 시큼해서 입에 안 맞아 하시더군요. 저는 그릭 요구르트를 권해드렸습니다. 표순덕님, 이건 옛날에 드시던 그 시큼한 것이 아닙니다.
물기를 쫙 짜내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고소해요. 여기에 꿀을 살짝 뿌리고 과일을 얹으면 근사한 후식이 됩니다. 마침 곁에 있던 것을 조금 맛보여 드렸더니 표순덕님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어머, 쉬어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크림치즈처럼 쫀득하고 고소하네. 이 정도면 빵에 발라 먹어도 되겠어. 그날부터 표순덕님은 아침마다 빵에 그릭 요구르트를 듬뿍 바르고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얹어 드셨습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면 꿀을 한 술 섞어 간식으로도 드셨지요. 2달이 지나자 빠졌던 근육이 눈에 띄게 차오르고 약하던 뼈도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손에 힘이 붙어 물병 뚜껑쯤은 거뜬히 여시게 되었고 걸음걸이도 몰라보게 경쾌해지셨지요. 무엇보다 표순덕님 스스로 느끼는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뱃속이 편하니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이제는 마음 놓고 경로당에도 가고 시장도 가. 며칠 전엔 아파트 계단도 혼자 거뜬히 올라왔다니까. 함께 오신 따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늘 주눅 들어 계셨는데 요새는 먼저 나들이 가자고 전화가 옵니다. 자, 이 그릭 요구르트를 더 지혜롭게 드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게에서 고르실 때 딸기 맛, 복숭아 맛처럼 달달한 맛이 더해진 것은 피하십시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것을 고르셔서 집에서 꿀이나 과일로 여러분 입맛에 맞게 단맛을 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작은 그릇 하나 정도면 넉넉합니다. 아침에 조금, 오후에 조금 나누어 드시면 딱 좋지요. 셋째, 무엇을 얹어 드시느냐에 따라 보약이 됩니다. 눈이 침침하시면 블루베리를 얹고 고소하게 드시려면 콩가루를 뿌리고 단맛이 그리우면 설탕 대신 꿀을 한 방울 떨어뜨리십시오. 넷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주무시기 1~2시간 전에 딱 서너 숟가락만 드시고 누우십시오. 그 군불 같은 단백질이 밤새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만 우유만 드시면 배가 불편하신 분은 처음엔 한 숟가락만 드셔보고 속이 편안한지 살피십시오. 다행히 그릭 요구르트는 만드는 과정에서 속을 불편하게 하는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 보통 우유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릭 요구르트에 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드러운 것은 적은 양으로도 근육의 재료를 넉넉히 주고 밤새도록 군불처럼 근육을 지키며 뼈를 위한 칼슘과 편안한 속까지 함께 선물합니다. 하루 한 그릇, 그리고 잠들기 전 몇 숟가락.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다리를 짓는 세 번째 재료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밥상에 올려드리고 싶은 것은 산과 들에서 온 정겨운 음식, 바로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국에 넣어도 좋고 볶아도 좋고 전골에 듬뿍 넣으면 그 국물 맛이 어찌나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버섯을 두고 그저 국물 맛이나 내는 것, 고기 대신 씹는 것쯤으로 여기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버섯을 다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버섯을 네 번째 자리에 올린 데에는 참으로 지혜로운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잔멸치와 그릭 요구르트로 칼슘을 채워 뼈를 세우라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기 아주 안타까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그 칼슘이 몸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헛딜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손님이 문 앞까지 찾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 들어오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버섯이 그 잠긴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첫째, 버섯에는 칼슘을 몸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볕의 영양소라고 부르지요. 원래 우리 몸은 햇볕을 쬐면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그 대부분이 몸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성분이 몸에서 자꾸 부족해지는데 특히 방 안에만 계시고 햇볕을 잘 쬐지 못하는 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섯을 드시면 이 열쇠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채운 칼슘이 비로소 뼈에 가서 박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잔멸치와 버섯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하는 짝꿍입니다. 둘째, 버섯은 이가 약한 어르신께 참으로 고마운 음식입니다. 고기는 질겨서 씹기 힘들고 딱딱한 것은 삼키기 어려운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버섯은 푹 익히면 그렇게 보들보들해질 수가 없습니다. 잇몸으로도 으깨질 만큼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은 고기 못지않아 입이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근육의 재료를 얌전히 품고 있으니 씹기에 힘들어 고기를 멀리 하시는 분께 버섯은 더없이 좋은 대접입니다. 셋째, 버섯은 아주 가벼운 음식입니다. 배부르게 드셔도 속에 부담이 없고 몸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름진 음식은 속을 부대끼게 하는데 버섯은 아무리 넉넉히 드셔도 뒤가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뱃속을 쓸어주어 답답한 속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니 몸을 가볍고 맑게 지켜주는 음식이지요. 안동에 사시는 명우철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7이시지요. 이분은 잔멸치며 우유며 칼슘에 좋다는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뼈가 좀처럼 단단해지지 않아 늘 답답해 하셨지요. 나는 뼈에 좋다는 걸 이렇게 챙겨 먹는데 왜 도무지 나아지질 않나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분은 온종일 방 안에만 계시고 햇볕을 거의 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애써 드신 칼슘이 뼈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명우철님, 칼슘만 드셔서는 안 됩니다. 그 문을 열어줄 열쇠가 있어야 해요. 오늘부터 국이든 찌개든 버섯을 듬뿍 넣어 드시고 날이 좋을 땐 그 버섯을 잠깐 햇볕에 널었다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10분이라도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시라 당부했지요. 명우철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말을 따르셨습니다. 된장찌개에 표고버섯을 큼직하게 썰어놓고 느타리버섯을 볶아 밑반찬으로 드시고 전골에는 팽이버섯을 한 움큼씩 넣으셨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토록 더디던 뼈가 눈에 띄게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신기한 일일세. 똑같이 칼슘을 먹는데 이제야 뼈에 힘이 붙는 것 같아.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문을 열어줄 열쇠 하나가 그동안 헛되이 스쳐가던 칼슘을 비로소 붙들어 준 것입니다. 자, 이 버섯을 드실 때 몇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햇볕에 잠깐 말려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버섯을 요리하기 전에 볕 좋은 곳에 한두 시간만 두어도 그 귀한 열쇠 성분이 불어납니다. 옛 어른들이 버섯을 처마 밑에 말려 두셨던 데에는 다 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둘째, 국이나 전골에 넣어 국물째 드십시오. 버섯에 좋은 것들이 국물에 우러나니 건더기만 건져 드시지 말고 그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여러 버섯을 골고루 드십시오. 표고는 표고대로, 느타리는 느타리대로
저마다 좋은 것을 품고 있으니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두루 드시면 더욱 이롭습니다. 넷째, 푹 익혀 드십시오. 버섯은 충분히 익혀야 부드럽고 뱃속도 편안합니다. 버섯에 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버섯은 우리가 애써 채운 칼슘을 뼈로 데리고 들어가는 열쇠이자 이가 약한 어르신도 편히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근육의 재료입니다. 잔멸치와 그릭 요구르트로 칼슘을 채우셨다면 반드시 버섯으로 그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다리를 짓는 네 번째 재료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오늘 준비한 다섯 번째 마지막 음식을 꺼낼 차례입니다. 앞서 이 음식이 100년을 살며 만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라 말씀드렸지요. 바로 연어입니다. 요즘은 가게나 시장 어디에서나 참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지요. 구워도 먹고 된장을 발라 굽기도 하고 찌개에 숭덩숭덩 썰어 넣어도 맛있는 그 붉은빛 고운 생선입니다. 이 연어가 어째서 우리 근육에 그토록 완벽한 보약인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정성껏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어의 단백질은 그 어떤 고기보다 소화 흡수가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여러분,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시고 나면 밤새 속이 더부룩해 고생하셨던 적 한 번쯤 있으시지요. 붉은 고기는 그 결이 워낙 굵고 질겨서 약해진 뱃속이 그것을 녹여내느라 진땀을 뺍니다. 불에 바싹 익힌 고기는 딱딱하게 굳어버려 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연어의 속살을 젓가락으로 쓱 갈라보십시오. 그 결이 어찌나 얇고 보드라운지 입에 넣으면 사르르 부서집니다. 그러니 약해진 뱃속에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먹는 족족 부드럽게 몸속으로 쏙쏙 흡수됩니다. 먹는 대로 곧 내 근육이 된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앞서 콩과 그릭 요구르트가 은근하게 스미는 음식이라면 이 연어는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알차게 근육을 채워주는 음식입니다. 둘째, 이것은 정말 별을 5개는 붙여야 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연어에는 우리 머리와 핏줄을 젊게 지켜주는 귀한 바다의 기름기가 그득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이런 적 없으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랜 벗의 얼굴은 떠오르는데 그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돕니다. 그런 답답한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머릿속이 말라간다는 슬픈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어에 든 그 기름기가 우리 머리를 짓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어줍니다. 먼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20년 넘게 지켜보며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정신이 흐려지는 병에 걸릴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바다의 기름기는 우리 핏줄 속을 돌아다니며 피를 맑게 청소해 주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가 끈적해져 좁은 핏줄을 막아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심장과 머리에 무서운 병을 부르는 화근이지요. 그런데 연어의 기름기가 그 끈적한 피를 맑은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놀랍게도 연어 한 토막이면 하루에 필요한 이 귀한 것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근육을 짓는 동시에 머리를 밝히고 핏줄까지 뚫어주니 그야말로 바다에서 온 종합 보약이라 할 만하지요. 셋째, 연어의 그 고운 붉은 빛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빛을 내는 성분이 실은 우리 몸에 낀 녹을 닦아내는 아주 강력한 것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세포 구석구석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여 몸이 폭삭 낡아갑니다. 그런데 이 붉은 성분이 그것을 말끔히 닦아내어 우리 몸이 낡아가는 것을 늦춰줍니다.
그러니 연어를 드시는 것은 근육을 채우면서 동시에 온몸의 녹을 닦아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가장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곽재수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이시지요. 이분은 20년 넘게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안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배웠을 때 손에 힘이 어찌나 없던지 악수를 하는데 그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걸음도 눈에 띄게 느려 위태로웠고 피가 끈적해져 핏줄도 좋지 않았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선은 가시 발라내기 귀찮고 집안에 비린내 나는 것이 싫어 아예 밥상에 올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곽재수님, 일주일에 딱 3번만 아침 밥상에 연어를 올려보십시오. 곽재수님은 생선은 비려서 싫다며 손사래를 치셨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막힌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된장에 재우는 법입니다. 생연어의 된장과 맛술을 아주 얇게 발라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서 하룻밤 재워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어 특유의 비린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속살은 두부처럼 보들보들해지며 감칠맛은 폭발합니다. 반신반의하며 한번 해보신 곽재수님이 이튿날 아침 한 입 드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아니, 생선이 입에서 살살 녹네.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왜 여태 안 먹었나 몰라.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다시 배웠을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후들거리던 손에 힘이 붙어 악수가 단단해졌고 느릿하던 걸음이 몰라보게 경쾌해졌으며 끈적하던 피도 맑아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빠졌던 근육이 눈에 띄게 다시 붙어 있었지요. 곽재수님 스스로도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예전엔 이불 밖으로 나오는 데만 끙끙대며 5분이 걸렸는데 이제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계단도 중간에 꼭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숨도 안 차고 단숨에 올라가지. 게다가 머리에 낀 안개가 걷혀서 아침에 신문을 읽으면 글자가 머리에 쏙쏙 들어와 곁에서 지켜보시던 사모님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영감이 맨날 소파에 누워만 있어 속이 새까맣게 탔는데 요새는 자기가 먼저 동네 한 바퀴 돌자고 내 손을 잡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자, 이 좋은 연어를 어떻게 드셔야 우리 몸에 약이 되는지 몇 가지 일러 드리겠습니다. 첫째, 짠 것을 경계하십시오. 가게에서 파는 짭조름한 훈제 연어나 소금에 절인 연어는 오래 두려고 소금을 잔뜩 뿌려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생연어를 사오셔서 집에서 아주 심심하게 간을 하거나 제가 말씀드린 된장 양념에 재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 한 수를 살짝 섞어 생연어에 펴 바르고 냉장고에 하룻밤 재우십시오. 이튿날 겉에 된장을 살짝 걷어내고 약한 불에 구우면 짠맛은 확 줄고 감칠맛은 살아납니다. 둘째,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여러분 손바닥만 한 크기 한 토막이면 넉넉합니다. 욕심내어 매일 드실 것도 한 번에 많이 드실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에 필요한 핏줄 청소부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 연어 껍질을 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징그럽다며 껍질을 벗겨내는데 그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그 껍질에는 우리 무릎과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좋은 것이 그득하거든요. 프라이팬에 구우실 때 껍질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약한 불에 은근히 구우면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것이 마치 부각처럼 맛있어집니다. 연어에 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연어는 소화가 기가 막히게 잘 되고 머리를 깨우고 핏줄을 뚫어주며 온몸의 녹까지 닦아내는
그야말로 바다에서 온 마지막 보약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부디 밥상 위에 이 붉은 생선 한 토막을 올려보십시오.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다리를 짓는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재료입니다. 자, 다섯 가지 음식을 모두 알려드렸으니 이제 이것을 하루 세끼 밥상에 어떻게 올려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몸은 근육의 재료를 한 번에 왕창 밀어 넣는다고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육의 뻑뻑한 스위치를 기억하십니까? 이 스위치는 끼니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재료가 들어와야 비로소 탁 켜집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한 무리는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드리고 다른 무리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 드신 분들의 근육이 훨씬 더 잘 지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도 대충 때우다가 저녁에만 몰아 드셔 보십시오. 아침과 점심에는 근육 공장이 아예 돌지 않고 저녁에 들어온 재료는 넘쳐서 그냥 버려지고 맙니다. 그러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걸쳐 고르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근육을 짓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100년을 살며 지켜온 것도 바로 이 고르게 거르지 않고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럼 하루를 어떻게 차리면 좋을지 제가 아주 현실적인 밥상 하나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입니다. 먼저 그릭 요구르트를 작은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눈에 좋은 블루베리 한 줌과 달콤한 바나나 반 개를 썰어 얹으십시오. 여기에 고소한 콩가루를 한 술 뿌리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만으로 벌써 근육의 재료와 뼈를 위한 칼슘을 넉넉히 얻으셨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잡곡밥 반 공기와 심심하게 끓인 된장국 한 그릇을 곁들이십시오. 된장국에는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버섯을 듬뿍 넣으시면 콩과 버섯을 한 그릇에 함께 드시는 셈입니다. 콩과 그릭 요구르트와 버섯이 어우러지고 그 좋은 균들이 뱃속을 청소해 주니 참으로 완벽한 아침이지요. 오전에 입이 심심하고 출출해지거든 참지 마십시오. 그릭 요구르트를 크게 두어 숟가락 떠서 고소한 콩가루를 뿌려 드십시오. 근육의 재료가 부드럽게 스며들어 그 사이 근육이 헐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점심입니다. 점심에는 연어구이를 올려보십시오. 어젯밤 된장에 재워둔 연어 한 토막을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우면 질 좋은 근육의 재료와 핏줄 청소부가 듬뿍 들어옵니다. 밑반찬으로는 보들보들한 연두부에 참기름과 간장, 송송 썬 파와 깨소금을 얹어 곁들이십시오. 입에서 사르르 녹으며 근육의 재료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잔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곁들이면 뼈를 채우는 칼슘까지 완벽합니다. 잡곡밥 반 공기와 나물 한 접시를 더하면 점심 한 끼로도 아주 든든하지요. 오후에 또 입이 심심해지거든 그릭 요구르트에 꿀을 한 술 섞어 달콤하게 드십시오. 아니면 잔멸치 볶음에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곁들여 오독오독 씹어 드십시오. 근육의 재료와 좋은 기름기가 기력을 번쩍 끌어올려 줍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속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두부버섯 전골이 어떻겠습니까? 뚝배기에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내내고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으십시오. 여기에 낮에 남겨둔 연어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넣으면 국물 맛이 기가 막히게 깊어지고 근육의 재료도 더해집니다. 표고버섯과 팽이버섯을 듬뿍 넣으시고
배추와 대파도 넉넉히 넣으십시오. 찍어 드시는 양념은 짜지 않게 간장에 레몬즙을 살짝 섞으면 짠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전골 하나에 콩과 버섯과 연어와 잔멸치 국물까지 오늘 배운 5가지가 거의 다 담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무시기 1시간 전에 그릭 요구르트를 두어 숟가락 드시고 양치한 뒤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 군불 같은 단백질이 밤새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드시면 됩니다. 고기를 산더미처럼 뜯지 않아도 퍽퍽한 닭가슴살을 억지로 씹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부드럽고 정겨운 음식들을 고루 섞어 드시는 것만으로 근육의 재료가 완벽하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립니다.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근육의 재료가 몸속에서 제대로 일하려면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을 넉넉히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내 몸에 근육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그 자리에서 단 10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 나라의 한 대학에서 어르신들을 살펴보다 찾아낸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랍도록 정확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맞대어 동그란 고리 모양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가락 고리로 종아리에서 가장 굵고 볼록한 부분을 감싸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만약 종아리가 그 손가락 고리에 꽉 차서 감싸지지 않거나 겨우 맞닿는다면 아직 근육이 넉넉하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나 종아리가 손가락 고리보다 가늘어서 손가락 사이에 빈틈이 헐렁하게 남는다면 이것은 근육이 심각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붉은 경보입니다. 참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확인 하나로 내 다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의자에 편히 앉으신 다음 두 팔을 가슴 앞에 팔짱 끼십시오. 그리고 반동을 주지 않고 손을 짚지도 않고 오직 다리 힘만으로 벌떡 일어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한 번에 거뜬히 일어나신다면 다리에 아직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끙끙대며 한참이 걸리거나 손으로 무릎이나 팔걸이를 짚어야 겨우 일어나신다면 허벅지 근육이 비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평평한 길에서 자꾸 발이 걸려 비틀거리시는지 계단 몇 칸에도 숨이 턱 막히고 기운이 쭉 빠지시는지 말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근육의 재료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밥상에 올리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냉장고 문에 종이 한 장을 붙여 두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물으십시오. 오늘 콩으로 만든 반찬을 먹었는가? 잔멸치는 한 젓가락 집었는가? 그릭 요구르트를 떠먹었는가? 버섯을 국이나 찌개에 넣었는가? 이번 주에 연어를 올렸는가? 물은 넉넉히 마셨는가? 이 몇 가지만 날마다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참으로 긴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밭에서 온 콩과 두부, 바다에서 온 잔멸치가 있었지요. 밤새 근육을 지키는 그릭 요구르트, 뼈의 문을 열어주는 버섯,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온 보약 연어까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 밤에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5가지를
다 외우기 어려우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달걀 하나에만 목을 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이웃 오상근님을 기억하십니까? 30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달걀을 드셨지만 결국 방바닥에서 넘어져 다시는 걷지 못하셨던 그분 말입니다. 달걀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달걀은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그것 하나만으로는 나이든 우리의 텅 빈 근육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달걀을 당장 끊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달걀 프라이 옆에 보들보들한 연어 한 토막을 곁들여 보자는 것입니다. 아침빵 곁에 그릭 요구르트 한 숟가락을 더 얹어 보십시오. 된장찌개에 두부와 버섯을 넉넉히 넣고 밥에 잔멸치 한 젓가락을 올려 보십시오. 그저 밥상 위에 한 가지 두 가지를 더하는 것뿐입니다. 그 작은 더함이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세우고 넘어짐을 막고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십시오. 나이 들어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는 것은 결코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저는 105해를 살며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90이 넘어서도 근육을 되찾고 무너지던 뼈를 다시 채우고 소파에만 누워 계시던 분이 먼저 손잡고 나들이 가자 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무엇을 입에 넣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입에 들어간 음식이 곧 내일의 단단한 다리를 짓습니다. 우리 주변에 65이 넘은 어르신 5분 중 한 분이 근육이 빠지는 무서운 길에 들어서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오늘 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제 그 해답을 손에 쥐셨습니다. 이 지혜를 아신 이상 여러분은 이미 다른 분들보다 10걸음은 앞서 걷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시장에 가시고 함께 밥상을 차리십시오. 내가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질까 걱정이니 이번 주말엔 부드러운 연어랑 두부, 버섯 좀 사오자 이렇게 당당히 청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장을 보고 밥상을 차리면 건강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 주십시오. 걷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 입맛이 없어 끼니를 걸으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거든.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전한 이야기 하나가 사랑하는 이의 다리를 지키고 남은 인생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105된 이 사람이 지팡이 없이 걷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밥상에 이 5가지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지팡이 없이 꿋꿋하게 걸으며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웃고 떠드는 행복한 나날을 반드시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일 아침엔 쫀득한 그릭 요구르트 한 숟가락으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디 늘 몸 따뜻하게 챙기시고요. 이 사람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